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플래프닝 프로그레스를 보여드리는데 19빌리언이 넘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주식시장 특히 금리 인상에 따라서 난리가 났죠.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박살이 났습니다. 2.16%까지 올라갔고요. 크립토 시장도 거의 2%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주식시장의 5%, 10%가 금방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은 국내 뉴스와 국외 뉴스를 준비해봤는데 뉴스의 양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핀테크 기업인데 람다 256 두나무와 함께 NFT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 에셋이라는 거죠.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 에셋화하는 거. 이걸 또 본질적으로 파보면 디지털 에셋은 NFT나 증권형 토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NFT에 집중하고 이 NFT가 증권성을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아무래도 이 디지털 에셋의 근본적인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메디아 이 매체에서 나온 건데 큰 잠재력을 가진 가상자산 시장 실물 자산 토큰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생소했습니다. RWA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정의를 내리기로는 STO가 요거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밑에 이제 왜 필요한가 하고 어떤 건가를 이렇게 쭉 봤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엘리시아 리서치 팀도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들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 됐든 뭐 세큐리티 토큰 했든 이제 이름 자체는 중요하진 않고 결국에는 증권화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증권화가 될 만큼 증권 라이센스를 가진 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증권성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된다. 이게 포인트지. 이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범위를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보니까 소수점 거래가 개시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도 뭐 이런 구조로 예탁결제원까지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서 소수점 단위의 주식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모아서 이제 허가를 받는 시기더라고요. 사실 이게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10분마다 하는 것 같고 다른 회사들은 시간이 뭐 하루에 2번인가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거는 몸부림이죠.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주식을 보는 분들도 향후 증권형 토큰 발행 등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초석이 될 거다. 0점이 소수점 단위를 거쳐서 STO로 간다는 건데 결국엔 STO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규제가 핵심이다. 공시를 해라는 건데 보시면은 국회의원이죠. 요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고 크립토 쪽이거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체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이 새도 딸고 출항한다. 결국에는 이제 새 먹거리를 찾아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는 거죠. 사명까지 바꾸면서 뭐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구축 결국에 STO입니다. STO가 돈이 되니까 뭐 어느 증권사든 지금 다 뛰어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한에서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뭐 해외 뉴스에서는 뭐 신한 뭐 이런 SK 이런 데서 지금 뭐 크립토 시장이 뛰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입니다. 증권형 토큰 쪽을 뛰어들 거고 뭐 한다고 지금 써놨죠. 아주 치열할 거다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실 지금 조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퉈야 될 분들이 다 모여서 합심을 해서 공동 협의체를 출범했어요. DAXA라는 거죠.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를 만드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업비트 요분들 다 모여서 이제 아무래도 업비트가 큰 형님이죠. 그래서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장을 맡았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SEC하고 굳이 각을
세울 만한 정부 기관이 있다면 CFTC거든요. 선물거래위원회거든요. 어느 정도 유하게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선물거래위원회는 CFTC와 미국의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연대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좀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CFTC가 힘이 많이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CFTC에서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CFTC로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게 비트 이더 정도고, 직원 수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SEC가 월등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쪽수로 밀어붙이든 뭐가 됐든 간에 SEC가 좀 더 파워풀할 거예요. 가상자산 증권의 토큰 부분은 워낙에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기관이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와있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CFTC가 힘이 안 돼요. SEC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분들이 원하는 CFTC처럼 뭐 이거는 좀 유하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갈 거고, 그거는 이제 기준점이 SEC가 될 거거든요. CFTC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합의한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 출범을 해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뭐 고단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공매도 손질해서 2마리 토끼 잡는다. 뭐 결론은 뭐다? 자본시장 연구원님 말씀하셨는데 ICO, STO, 요 시장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풀어주겠다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화되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되고 있는데, 방향성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열어주는 쪽이죠. 쉽게 말해서 규제를 약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을 열겠다는 거고, 규제는 4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열겠죠.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저번에 이제 바이낸스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한국 거래소 같은 모델이 유력하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부산을 스위스의 크립토밸리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유치해가지고 회사들이, 부산시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출범을 하면 걔네들이 부산시 거래소에 등록이 되고, 그 거래소에 등록된 애들이 바이낸스나 이런데 우리가 좀 받아줄게 해서 그때 악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나. 물론 교육 컨텐츠 이런 거를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출범한 회사는 FTX, 바이낸스, 후오비 이런 데다가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맥락인데, 사실 처음에 나왔던 뉴스는 잘 보시면 부산일보에 나온 건데, 내년에 설립된다. STO하고 NFT를 취급한다는 거죠. 이게 크립토만 하는 게 아니고 STO하고 NFT를 하겠다는 거예요. 크립토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이제 다뤄지게 되면 바이낸스에게 어떤 기대를 하냐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하고 있는 회사랑 합치는 게 맞죠. 아무래도. 힘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 힘의 근본적인 원인이 꺾이게 되면은 도리어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해외 거래소 상륙에 긴장하고 있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전에 보면 바이낸스나 FTX나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거래소들을 키워주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약간 다른 논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STO나 NFT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처음에 제가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들어온 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국내 거래소, 국내 이제 업비트나 빗썸, 고팍수, 코빗 이런 애들이 이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부산시가 얘네들하고 손잡는 게 조금 아이러니라는 거죠. 전 세계 거래량 넘버1은 맞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하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국내 걸 키운다 한들, 업비트 뭐 이런 걸 쓰신다 한들,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안 쓰겠습니까? 쓸 건데, 시에서 하는 그런 거는 국내 관련된 회사를 좀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리테일 1위 키움증권 크죠? 여기도 조각 투자도 선점하겠다. 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결론은 뭐냐? 조각 투자 분야이 STO입니다. STO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키움도 STO, 너도 STO, 나도 STO, 삼성 신한투자증권도 STO. 모두가 STO를 한 방향으로
보고 뛰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STO 산업 분야가 진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4분기에 증권법이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은 그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규제가 명확하게 된다 해도 시장에 돈이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페드의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논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정리되면 이제 펀드레이징 하려고 몰려들지 않을까. 그때를 대비해서 부산시에서도 이상한 데 손잡지 말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꼭 부산시만은 아니죠. 금융협회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데들도 전부 다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든 국내 사기업이 하는 거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언 플래그라는 분이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STO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포팅을 하는 걸로 보여요. 주요 금융 관련 기관들의 STO 규율 자체 논의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시장 진출 제반 작업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특허도 좀 냈고, 요 STO 관련된 전문 인력도 영입해가지고 법률 검토도 마쳤고, 우리 준비됐으니까 우리 써, 이런 거죠. 아이언 플래그라는 기업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이걸 봤는데 법률 정보라는 신문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단 기준 정립 및 이거는 지금 4분기에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 상황인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세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이제 정의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을 쭉 했는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증권성이 있으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고, 요 부분이 포인트죠. 증권성이 있냐 없냐로 현재 코인들이 결정 날 거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좋은 글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증권성이 있냐? 그러면 증권성의 판단 원칙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런저런 거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넘기냐면 의미가 없죠. 왜? 4분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지금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4분기에 가이드라인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법 이거라고? 오케이. 이제 규정이 이제 정해지면은 이제 뛸 수 있는 거죠. 요 개선 방향은 이제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는데 잘못된 뉴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investing.com 코리아인데 너무 이거 그냥 뉴스 퍼다 나르기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디센터에서 사실 처음에 잘못 기사를 내긴 했어요.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세큐리티 토큰하고 크립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냈는데 0.000329 달러다. 인사이트 프로토콜 아니죠. 다 잘못된 소리고요. 토큰이고요. 코인마켓캡에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고 그냥 막 써놓은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디센터에서. 잘못됐다.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가격은 아이넥스 홈페이지 가면은 잘 나옵니다. 아니면 STO 마켓 같은 데 또 있고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증권형 토큰 법제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4분기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일단은 키워드만 보면은 자본시장법을 따른다는 거죠.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 ICO하고 STO도 금지했다. 금지된 거 맞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STO 예를 들면 카사 같은 애들은 샌드박스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증권성 아까 나왔죠. 증권성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증권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난리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비트 이더 빼고 다, 혹은 비트 빼고 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카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해석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 SEC나 페드나 이런 데 갔다 온 걸로 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효과, 증권시장 확장의 효과. 이거는 제가 시즌1에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느냐는 건데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영상 한번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거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왜 증권형 토큰이 커질 거냐, 이 시장이 왜 커질 거냐는 걸 영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시죠. 그리고 요 STO 중심으로 이제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다. 가상자산도 효과 촉진될 거다. 아무래도 조금씩 더 건전해질 거예요. 증권형으로 넘어오는 코인이나 토큰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면서 공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거고, 그런 일반적인 크립토들도 더 건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제 김재진 요 분이죠. 여기 DAXA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거기서 증권형 토큰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권형의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유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 업비트 빗썸이 아니고 그 발행한 놈, 이 도건 같은 새끼들을 죄송합니다. 도건 같은 놈들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유하게 쓸 수 있는 말은 다 썼어요. 뭐 미카까지 가져왔고요. 결론은 DAXA의 사무국 총괄 변호사로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증권성이 어떤 식으로 판단될지는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이 구심점이 됐죠. 지금 도건이 5만 대에서 다 불려다니고 지금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때렸다 아닙니까? 때리고 나서 뉴스 봤습니까? 3천 몇백 개의 비트를 바로 자기들 펀드에서 뺐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치로 950억 정도 되는데 사람 아니죠.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플하고 SEC의 요 소송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다른 크립토들도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점은 포커싱이 좀 달라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는 그 코빗의 피터님 유튜브에 자주 방송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해석을 제일 잘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요 제레미 호건이거든요. 요분의 의견을 보면 리플은 요 사건하고 관련된 사실에만 SEC는 리플의 판매 및 마케팅에 너가 이런 식으로 팔았으니까 증권이야 이러고 있는 거고 리플랩스는 투자 계약에 대해서 보자는 건데 서로 보는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완전 끝까지 달리는 거죠. 지금 치킨런은 그냥 죽도록 하는 건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참 흥미로운 뉴스고 이게 아무래도 그 크립토 역사에도 한 획을 끌 만한 다툼입니다. SEC하고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게 보면 SEC도 사실 100%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참 저도 궁금하네요. 이 소시에테 제네랄 시즌 1 때 말씀을 좀 드렸던 회사인데 여기도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를 위한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 허브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금은 뭐 홍콩이 뭐 중국이 자기 거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이렇게까지는 아무래도 금융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인데 홍콩 정부가 관심이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덤볐다는 거예요. 홍콩은 아직까지는 그 퍼블릭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업들에게 STO 제안서를 홍콩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제출하도록 권장했다. 홍콩이 STO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티라고 제가 이것도 시즌1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회사인데 재밌습니다. 여기 이 회사는 해외 부동산인데 뭐 주택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이면 이거를 임대를 주고 그 임대비를 이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 단위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최소 투자 비용이 뭐 $50 뭐 이렇게도 나온다 하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사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토큰화된 다양한 예술 펀드를 세큐리타이즈에서 출시한다. 세큐리타이즈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입니다. 얘네들도 좀 움직임이 빠른 편이다. 그리고 나스닥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설립했다는 내용인데 다른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게 크립토 쪽을 약간 포커싱한 걸로 봤는데 내용도 보면 약 포커싱이 크립토 쪽이거든요. 어쨌든 이 나스닥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미나이 거래소가 베덜먼트인가요? 크립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객 수가 엄청나네요. 73만 명 정도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 이제 제미나이 이 사업 개발 이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공유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토큰이 거래소가 이것도 2차 거래소인데 오네라라는 회사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오네라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거기에 이제 표준을 ERC3643을 사용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소에 미국 8개 주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넥소라는 지갑 플랫폼이죠. 이 뭐 대출 기관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가받고 등록된 플랫폼이라고 허위로 추정해가지고 투자자의 신뢰를 어겼다. 블록파이처럼 뭐 이렇게 뭐 쪼오는 거죠. 이 회사를. 저도 넥소를 굉장히 좋아도 했고 좀 애증의 관계가 있는데 문제를 법적으로 받게 된다면
뭐 셀시우스처럼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방식이 대출 뭐 이런 식이니까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넥서스 쓰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FTX가 본사를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옮겼답니다. 지금 마이애미가 굉장히 친화적이거든요. 마이애미 시장도 엄청나게 크립토 광팬이고요. 그래서 이걸 규제가 좀 좋고 세금도 싼 데로 옮겼다는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홍콩에서 막 바하마로 이동했다가 결국에는 마이애미까지 왔네요. 이렇게 회사들은 이동을 하죠, 보통.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가는 게 맞고요. 일본에 노무라 증권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크립토죠. 크립토 중심의 캐피탈 유닛 출범을 했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나스닥의 새로운 암호 보호 벤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크립토거든요. 크립토 벤처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노무라 우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EDX 마켓. 올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는 많은 그런 금융 대기업들을 따라서 노무라도 크립토 쪽에 진출을 했다. 그리고 끝으로 소개해드릴 뉴스는 제 그 커뮤니티 토론방 있잖아요. 제가 그 텔레그램 제 커뮤니티 토론방에 구독자 한 분이 요런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원래 모르던 거였는데 레이븐 프로토콜 위에 올라간 리니어블록스 이게 뭐냐 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재밌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리니어블록스 토큰을 발행을 하면 투자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좀 신재생 에너지를 쓰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굴한 그 비트코인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채굴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은 비트코인을 토큰 보유자한테 돌려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비트코인 포크로 만든 레이븐 프로토콜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도 좀 뭔가 일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에 상장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쭉 봤는데 보면 이 회사가 낸 트윗인데 눈에 띄는 게 이 T0죠. T0의 밝은 미래와 얘를 기대한다. 같이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하는데 아주 오피셜한 뉴스는 뜬 게 없고 T0 측에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레이븐으로 활용해가지고 150만 RN 이게 티커명인데 RNBX 토큰, 세큐리티 토큰이 발행되어서 요 소유권을 나타낸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갖다가 요 백서가 있거든요. 한번 두 개 다 봤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뭐 짧게 서머리 해놓은 게 있고 이런 건 솔직히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코스타리카 쪽에 조금 뭐 연결고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쪽에 리니어블 태양광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 회사는 미국하고 영국이 조인해가지고 만들어진 데고 리뉴어블 에너지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할 거고 리뉴어블 에너지로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회사로서 처음이다. 뭐 그 정도로 조금 디테일하게 달아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이게 현실성 있게 상장을 했다고 나오진 않았는데 뭐 물론 지금 나오기에는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죠. 그렇긴 한데 향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또한 이게 레이븐 프로토콜로 올라오는 프로젝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레이븐 홀더 중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한테. 리뉴어블록스.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 때문에 리뉴어블록스네요.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레이븐 프로토콜 위에 실물 자산들이 많이 올라가야 지금 가격이 어쨌든 간에 진가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회사도 있다 하는 설명에서 오늘 뉴스를 마치도록 오늘 뉴스가 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